네, 안녕하세요. 네, 린치핀 사업단 코어지점 이영근 FA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특별 강사로 한번 좀 강의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나의 매력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좀 뽐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날 프라이데이 클래스 이창현 부지점장님 강의 좀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어떠셨나요? 예. 당시에 우리 이창현 부지점장님께서 프라이데이 클래스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머리를 쥐어뜨셨습니다.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 근데 너무 많이 좋은 얘기를 준비해 주셔서 약간의 좀 뭐랄까 준비를 벌써 많이 하셨는데도 그런 좀 행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울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 참 느끼는 게, 일단 이분은 제가 굳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을 그것을 잘 캐치를 해주셔서 싹 벗겨주십니다.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그거 좀 깨트려 주십니다. 그게 뭐냐? 자존심.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는데 그 자존심.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그걸 깨트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분하고 대화했으면 그런 부분이 참 좋았었고, 그리고 당시에도 창현 부지점장님 그런 클래스를 들으면서 약간의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분께 윤 대장을 뺏기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저희 지점 회식 윤 대장에서 한번 하시죠. 네, 다들 들으셨죠? 네. 윤 대장에서 꼭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당시에 우리 부지점장님께서 그 강의 때 관계 형성, 정말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지인 영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의 전달. 참 잊고 있었던 부분이죠. 저도 사실 지인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시선. 근데 이미 이런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DB라는 걸 쓰는데, 저희가 개척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시도를 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DB 영업 제 생각엔 반개척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어디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개척 영업은 내가 자주 갔던 곳이라도 돼. 근데 DB 영업은 오늘 가서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정말 더 어려운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성이 형성된 우리 지인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데에서 가치의 전달,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건강검진 DB 상담을 했었는데요. 여성분이었었고요. 인상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미팅을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 커피집이 그 지역에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오해를 하셨고 저도 오해를 했어요. 약속 장소 일단 늦었고요. 이분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암에 대해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냥 제 얘기를 듣기 싫어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우세요? 물어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 했을 때 치료비가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완전 영혼 없는 대답인 거예요. 자기는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거 다 했었을 때, 이 미팅, 이거 협상 테이블이 좀 잘 안 됐구나, 라고 해서 제가 계속 생각든 건, 이분은 어차피 내 얘기 안 들을 거야. 그래서 피스트 숏 화법이라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스트 숏 화법을 했더니 이분이 그제서 얘기하세요. 이거 건강검진만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 혹시 보장 분석 이런 것도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해서, 보장 분석도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어려울까 깊게 안 하고 그 일을 전달을 했어요. 자기 설계사가 마음에 안 든대요. 처음에 보험 가입했을 때 전화 많이 오고 자주 만나고 했는데 2년 지나니까 연락도 없고 보험 청구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마침 이분은 설계사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고객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갔을 때 의사분들이 치료를 해주면 이 의사분한테 굉장히 고맙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치료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보험팔이냐, 양아치 쓰레기냐 이런 얘기까지 왜 들으면서 해야 되겠냐고. 저는 도지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도지님 가족 소개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가족들도 소개해줬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현부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의 전달을 의사는 좋은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치료금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좋은 일인데 왜 칭찬을 받지 못하냐는 거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니 그분이 그제서야 미소를 띄우고 저한테 보장문서 그리고 어머니 개인정보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PC를 앞두고 있습니다. 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도 이게 다행인 게 그날 창현 부지점장님 얘기를 듣고서 번뜩 떠올렸던 그런 케이스예요. 내 일에 대해서 가치 전달을 좀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근데 앞서 단장님께서 무시 많이 했었던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는 칭찬받는데 우리는 왜 칭찬받지 못하냐? 예, 이거는 적재적소를 잘 쓰시고요.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장식과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텐데, 장식 아시잖아요? 그 액세서리 따위로 자기를 치장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우리는 보여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우리 첫인상을 먼저 봅니다. 고객분들이 심리적으로 우리를 그 마음을 꿰뚫어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딱 봤을 때 이분의 착장이 가장 먼저.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시선보다는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향기를 자동차에 배치를 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최근에 교육 마치신 교육생분들 중에, 이제 눈 마주쳤으니까, 우리 송지연 FA님, 자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예, 예. 나는 이런 걸 좀 뽐내고 싶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고 돈에 대해 가지고. 송지원 전문가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뽐내고 싶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돈이 좀 더 관심이 많고 그거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예. 향후 좀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윤대장에서 한우 고기 한번 사주세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린치핀 사업단의 비타민 뭐 다 아시죠? 우리 선미짱은 타인을 봤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뽐낼 수 있어.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웃음소리. 맞아요. 선미짱 웃음소리 들으면은 되게 기분 좋아지죠? 네, 정말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예요.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저런 텐션을 어떻게 따라갈까? 그리고 오셔서 저도 텐션을 어디서 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저분이 쓰는 옷이 저런 웃음소리 오시길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같이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웃음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선미짱은. 우리 일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앞에 그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일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분들의 첫인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각자 나름의 전략대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예. 너무나 당연하죠. 남성분들은 구두 잘 닦고 그리고 정장, 넥타이, 여성분들은 화장 예쁘게 하시고 그리고 거울 앞에 봤을 때 내가 이렇게나 이쁠 정도로 돼도 싶을 정도로 꾸미고 나와서 이렇게 좀 상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나의 매력은 무엇이고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고객 앞에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AP랑 RP잖아요. 그렇죠. 네. 내 매력 자체가 없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고객분들에게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관철시키려고 한다 하면 연습 중요하겠지만, 지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하면, 선미짱처럼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제가 오늘 예쁜 웃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AP를 만들고서 RP를 진행했을 때 과연 내 장점이 뭔지 그거부터 파악하지 않을까? 그러면 발언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는 숲속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우리 일을 시작했었을 때 이 사진을 우연찮게 봤는데, 제가 처음 보험회사 들어갔어요. 지금은 녹화를 하고 있어 회사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그곳은 신입사원이 없는 그런 회사였어요. 다 경력직 위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한 3년, 5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이만큼 자라날 수 있는 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위로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 가지를 계속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딘가 보이지도 않는 점 하나 수준일 거예요. 지나가는 동물들이 이 싹을 밟아도 그냥 당장에 뭐 죽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미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예. 제가 린치피 사업단에 와서 가장 황당했던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곳에서 활용했었던 DB값, 예. DB값에 한번 놀랐고요. 이곳에서 제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서류 하나만 들고 왔다 갔다 하였었을 때, 린치피 사업단에서는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그거 가져와봐 뭔데, 그러고 있지 마. 왜 혼자 있어? 그걸 오히려 혼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차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겪었던 조직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있으세요? 네. 그냥 이들 앞에서 제가 우리 일을 했었을 때 아직까지 이 숫자는 기억을 떠나지가 않는데,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DB를 사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2개의 1차 미팅을 하고요. 1개의 10,000원짜리 화재보험을, 강원도 화재보험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것도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예.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디선가 교육을 받고 오고 자기네들 털을 뿌리고 그리고 잔가지까지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여기 윤권 FA님, 이런 환경에 갔을 때 잘 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윤권 FA님 여기 한 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네. 근데 저희 조직은 이미 그러한 시스템이 다 활용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데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회사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생각한 게, 나와 어울리는 장식이 뭐가 있을까? 예, 그건 저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영업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근데 영업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장식은 고객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이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식이 없다면 이런 장식을 어떻게 만들고 뽐내야 할까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린치피 사업단에 오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도 찾아주시고 지금도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용어 전문가님, 진짜 개인적으로 정장을 굉장히 잘 예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용어 전문가님은 착장했을 때 어떤 점을 일단 기준으로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저는 신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신발 기준으로 의상을 맞추거든요. 네, 용어 전문가님 착장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날의 날씨에 날씨. 오늘 비가 와서
정장 색깔이 이런 구성의 색깔로 하신 건가요? 날이 어두컴컴하니까 어두컴컴하시니까? 제가 좀 밝아야 네. 고객님을 만났을 때 제가 좀 음. 볼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용호 FA님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착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네요. 저기 재현 전문가님, 착장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제 체형을 알아가지고 네,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쌀가도 너무 좋잖아요. 네. 깔별로 깔별로 사신다고. 네. 날씨가 어두우면 좀 밝고 맞아요. 어두운 고객님이 나오실 수도 있고, 밝은 고객님이 나오실 수도 있는 거죠. 금요일날 미팅은 굉장히 밝은 고객님이었는데, 보험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두운 고객님을 발견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게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고 조금 약간 센스가 부족하고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호 전문가님은 착장 기준을 그날의 날씨라고 규정을 줬고 재현 전문가님은 깔별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날씨 이런 게 적용했는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착장을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고객님을 만나러 갔었을 때 용호 FA님만의 AP와 RP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냥 나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연습한,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기준?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습 방법? 그런 것들? 일단 하나씩 써먹어 봐야겠다는 게 제 연습 방법입니다. 네, 하나씩. 일단 강사님들한테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씩 써보면서 이때는 이게 좋구나, 이때는 저게 음, 좋구나라는 걸 좀 알아가는 게 제 연습 방법입니다. 하나씩 써본다. 맞아요. 저희 좋은 화법들 굉장히 많죠. 뭐, 로또, 수술비, 정말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 혜지 FA님. 혜지 FA님은, 혜지 FA님은 나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조금 더 능률적으로 했어.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네,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나 된다고요? 응. 응. 반대로 우리 동기이신 우리 경민 FA님, 나는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자, 목소리가 땅굴부터 나오시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동굴수, 자, 연습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분도 마찬가지의 연습을 요청하지만 네. 배우자한테도 제일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저도 배우자한테 해보려고 하니까 시끄럽고 빨리 잠이나 자라고 막 이런. 제 일을 가장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분한테. 그래요. 자, 그러면 최근에 배우자분한테 화법을 시연했던 적은 언제예요? 일주일 전이요? 그때 어떤 피드백이 혹시 왔었죠? 직접적으로 네.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네. 또 추가적인 말씀은 또 없으셨나요? 여러 가지 자기가 맨날 뭐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조경민 FA님 조경민 FA님 배우자분께서는 전문가님께서 화법 점검을 하니까 너무 사랑해 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 앞으로 화법 점검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종성 전문가님, 최근 화법 점검 언제 하셨어요? 금요일 날? 와, 누구한테 하셨죠? 현성 FA님. 현성 부팀장이 요즘 폼이 굉장히 많이 오르셨죠. 예, 잘하시는 분 옆에서 배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럼 단장님께 화법 점검 받으신 적은 언제죠? 왜요? 왜요? 여기 단장님 계시니까. 예, 단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나한테 왜 화법 점검을 안 받지? 아셔야 되거든요. 예.
네? 네? 아, 아직 안 됐어요? 신청을, 자, 제가 애정하는 우리 현영 전문가님, 예, 합법 점검을 하자고 했는데, 라면도 먹이고, 저녁도 먹이고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가시더라고요. 예, 우리 현영 전문가님, 단장님께 합법 점검 신청하셨죠? 합법 점검 신청하셨잖아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예. 합법 점검 신청하셨죠? 우리가 합법 점검 받을 때 다들 리더분께서 합법 점검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조금 이게 왜 망설여질까? 리더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들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 하면 그 공간이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저도 그 공간에 싫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시간도 싫었고 단장님이 싫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법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예. 시간도 없다? 아니, TA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고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합법 점검 한번 받을 때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저 시간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합법 점검을 받으면 혼만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긴 했었지만 우리가 연습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 봤을 때 특정의 습관을 형성하거나 또는 특정의 행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일정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연습이라고 하죠. 예, 근데 앞전에 합법 점검을 왜 받는 게 어려우신가요? 여쭤봤을 때, 일단 그 공간 있는 어색함,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돈이 없으셨다, 과외를 해야 된다, 몸이 아프셨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일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오십니다. 우리는 오사원 단장한테 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어진 상황한테 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졌다, 루저다, 그런 게, 라는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뽐낼 수 있는 장점을 모르니까 그런 리더분들과 화법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시간이 어색했다라는, 그리고 싫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법 점검을 받았을 때 똑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거 자기가 한 대로 빨리 리더분들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보여줘야 돼요. 예, 인생은 실전이에요. 연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에게 연습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전인 삶에서 연습의 시간을 억지로라도 방향을 만들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단 하루만이라도 1시간 연습으로 인해서 1년간의 수련이 가능한 드래곤볼에 나왔던 정신과 시간의 방이 나에게 있다 하는 분이 없다 한다 하면 지금이라도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내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화법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같은 사실을 좀 몰랐습니다. 점검을 받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연습 없이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예. 그 결과 제 삶의 반경을 확장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방향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헤맸습니다. 그 삶의 방향성을 오랫동안 정하지 못했다. 예.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 그리고 저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행동들이 소극적으로만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만두게 됐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못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옷이에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사서 입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복을 입는 친구들을 멋지게 입는 친구들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그 친구한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옷가게 가서 피팅을 많이 해보거나 옷을 좀 많이 사보거나 해야 될 텐데 이때 저한테 정말 끝물을 저 자존심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 이런 옷이나 입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달라. 나는 앞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제 패션 센스는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진짜 야 영근아 옷 좀 그렇게 입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에게 많이 좀 창피함을 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선배들 따라 했었던 대로 그냥 취업 준비를 따라서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굳이 대학교까지 와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 왜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려고만 하지? 저러다가 언젠가 후회하지 라면서 그냥 혀를 찼어요. 그때 당시 저는 뭘 했느냐?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완벽하게 잘 익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길 바랬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자신이 원하는 건 모르지만, 그래도 시도를 빨리 했었던 제 주변 지인과 친구들은 그래도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시기도 조금 더 빨랐었기에, 이게 만약에 잘못된 길인 것 같다라고 한다 하면, 그분들은 재빠르게 항로를 변경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어서 더 넓어진 시야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곧 있을 치앙마이에 가서 이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땅콩 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열 패밀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선배들은 저는 안 하고 있을 때 먼저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래도 저는 또 뭘 했냐고요? 역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긴 시간 동안 여러 시도를 하고 했었던 경험들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압축해서 온전히 받아내야 돼서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약한 경험치 탓에 선택도 잘못도 했었고요. 당연히 직업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선택의 시간도 너무 다른 이보다 너무 좁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전인 인생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습. 시간과 에너지를 쌓고 방향을 설정하고 피드백을 함으로 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더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예. 안타깝게도 당시에 저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해서 그리고 또 요행을 받았죠. 이렇게 간다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보다 더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이런 뼈아픈 교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관심 분야나 원하는 것이 생길 때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제 나름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화법 점검 받기 전에 제 건강검진 RP입니다. 최초의 화법 점검을 김우중 지점장님께 받았거든요. 근데 김우중 지점장님이 다 마치시고 설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설득을 하려고 이 자료를 만든 것인데 왜 설명을 했다라고 하시지? 네. 굉장히 많죠. 한 30 몇 페이지의 분량의 RP 자료인데 점점점 받음으로 해서 건강검진 제 RP가 완전히 슬림해졌습니다. 8페이지로 줄어들었었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설명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뭔지. 두 번째, 항상 우리 리더분께서 꼬꼬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상담 AP를 진행을 했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께서 준비한 AP를 화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RP까지 다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꼬꼬무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항상 고객하고 미팅 안에는 고객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꼬꼬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판단에 대해서 꼬꼬무를 해야 된다? 다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공감을 찾아내야 된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 꼬꼬무 연습 많이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창현 부지점장님 그리고 진아 부지점장님 꼬꼬무를 왜 하라고 했다라는 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풍선이 좀 보여요. 이제는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분이 뭐가 불편한지라고 알 것 같아요. 예. 그런 미팅의 검진 사례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암진단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대답은 몰라요 라고 하는데 없어 라고 대답하시는 그런 고객님이셨어요. 근데 중간에 피스트 한번 보여주시고 상황이 다시 재전개가 돼서 다시 처음에 안 했었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니까 이분의 모든 상담의 내용이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는 제가 꼬꼬무 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담 들으셨으면서 불편한 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지각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었고, 건강검진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보험이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분이 했었던 거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 피스트, 마이크로소프트 어쩌고저쩌고 다 나왔습니다, 진짜 막. 예, 그래서 그 검수했던 거다 막 하니까, 거기에서 신뢰가 가서 했는지, 자기 설계사까지 와서, 그래서 자기가 아쉬웠던 얘기들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예. 꼬꼬무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분들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직업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라고 한다면 되게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장 많이 연습을 하게 된다 하면 그분들의 말풍선이 조금 어느 정도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 제가 화법 점검을 받고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저한테 주신 피드백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게 한겨은행에서 갔던 비자금 파일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게 저한테 있는데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한 달간 화법 점검을 받았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받은 줄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26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유 문화 많잖아요. 이거 공유해주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스로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트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 우중지점장님은 설명보다는 설득을 하라. 단장님께서는 정말 지겨워요. 이렇게까지 지겨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겨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우리 스승님께서는 저를 단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면자 앞에서 제가 그때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지점장님께서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더 깔 거 없어? 아니, 그 칭찬도 해주시면 될 법한데. 여러분, 화법 점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화법 점검을 했을 때 제발 그 전날에 연습을 하고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최대한 연습을 하고 가세요. 그냥 나가게 된다 하면 리더분들은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장점을 못 발견합니다. 단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는 게 조금 더 쉽죠. 예. 그걸 못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에 내일이 화법 점검이다 라고 한다 하면 그 전날에 연습하세요. 혼자서라도. 제가 그래서 연습을 최초에 했는데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피드백을 받음으로 해서 고쳐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또 받았었을 땐 낙담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나 이거 고칠 수 있는 게 맞을까? 다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영업은 과학이라면서 화법 점검 많이 받으면 내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한다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 토대로 해서 저는 그래도 미팅을 나가야 되니까 현장에 나갔는데 그래, 그대로 해보자라고 그게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 진짜 간사하죠. 의심했는데 다시 또 감사해졌어요, 또. 예. 지금은 성취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음의 상태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맞춤형 조언이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리더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 전체적으로 툴로 여러분들의 화법을 점검을 해줄 거예요. 제가 그거였어요. 단장님 방 문 열려 있었는데 우리 사업다른 분들이 이제 다 압니다. 당시에 제 RP가 다 지겹다라는 걸 너무 크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은 모든 액센트의 억양에 정말 구연동화 하듯이 이제는 상담의 화법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 하니까 단장님께서 이제는 이 말투 넣지 말고요. 이 말투 빼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기까지가 단장님께 제가 한 4번 화법 점검을 받을 때 그렇게 됐었고, 요걸 토대로 해서 우중 지점장님, 박용현 지점장님, 그리고 우리 이주환 지점장님께도 계속 화법 점검을 받는데, 저는 내일도 우리 지점장님께 화법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화법 점검을 받는 게 너무 즐거운 게 뭐냐면요, 이게 고스란히 미팅 현장에 반영이 돼요. 이게 먹히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내일 화법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화법 스스로 연습을 하고 할 것입니다. 저희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단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얘기에 대한 전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담을 시간을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악센트를 넣었으며, 그리고 제가 발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발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장님 이렇게라고 고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점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점은 이제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의심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잠깐만, 이분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분은 목소리를 내리라고 하고, 이분은 여기에서 이런 말 넣지 말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내뱉을 수 있는 말들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리더분들이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게라고 한다 하면, 아니 그거는 너무 과욕이죠. 자기한테 맞는 이 말은 내가 충분하게 잘 쓸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은 적재적소하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어느 모 지점장님께 제가 보냈던 카톡의 내용인데요. 10시 7분경에 이날도 저는 맨날 루틴이 다음날 화법 점검이 있거나 미팅이 있거나 라고 한다면은 제 AP를 계속 한 번쯤 암기를 해보고, 이날도 모 지점장님께 화법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쉬운 부탁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제가 너무 어렵게 다가갔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리더분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헌법 점검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공부만 하려고 온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찬가지로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저기 얼마 전에 보험요정 박수미 전문가님, 만약에 내가 화법 점검을 20번 하게 된다 한다 하면 우리 사업단에서 급여 월 1,000만 원 지원해 줄게.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잖아요. 근데 그런 절대적인 조건만큼 제가 이런 화법 점검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 미팅이 얼마나 요행적이고 얼마나 운이 따라하길 바랐다라는 게 되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음으로 해서 그 앞전에 했던 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훈이 있었고요, 저는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분이 야, 그거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되냐?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알아. 왜? 그만큼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쩔 수 없이 답을 그렇게 하곤 하죠, 진짜.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아이랑 함께 옷 매장에 가면서 옷을 좀 이거저거 입어봤는데 아직도 패션 감각은 전명인 저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런 남들의 시선, 자존심, 이상한 오기를 부리던 나와 이제는 옷가게 이곳 저곳을 향하면서 내게 맞는 옷을 입어보려고 하는 나는 엄연히 다른 레벨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린치핀의 오랜 역사와 자랑,